안녕하세요. 제가 설계한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설계했습니다. 2단원에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해서 중단원 3번 음성인식과 언어 이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계획하기는 5시간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설계해서 제출하기는 3시간짜리까지만 설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인공지능 음성인식에 대한 재미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음성인식이 뭐지? 자연어 처리가 뭐지?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큰 뼈대를 세워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클래스보드로 가게 됩니다. 하이러닝에 있는 클래스보드 안에서 영상에 소개된 영상 중에 궁금한 것들 여기 댓글로 쓰게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쭉 쓰게 되면은 서로 같이 보는 거죠. 아, 얘는 요걸 궁금해했네 하면서 서로 그룹핑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어 처리를 이해하는 게 이번 첫 시간의 목표예요. 자연어 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도 봤고 탐색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본, 조금 전에 클래스보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어 분석, 이해, 생성 요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음성 대화 시스템 구성을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이 모델들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게 조금 더 궁금해?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들이 아까 화이트보드에서 대화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게 해요. 그리고 자료조사 탐구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럼 그 탐구 시간이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둠안에서 탐구를 열심히 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고 2인 짝꿍을 만들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1인 1조사를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 자료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 발표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도 생기고 그런 궁금하다고 한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한 친구도 있겠지만 답을 얼버무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친구들마다 성격이 갈립니다. 얼버무렸지만 선생님, 친구야, 나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조사해서 다시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친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표하고 탐구하는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 마무리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보고 했는데 음성인식 기술이 활용된 사례가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이런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랑 극복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차 시에는 조금 전에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학습을 했거든요.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설계하는 데 사용됐던 알고리즘들, 기능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탐색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한 친구가 합성곱 신경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추가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거고 합성곱 신경망은 이런 거야 라면서 추가로 이 친구가 클래스 보드에서 본인의 자료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 친구가 연산은 이런 거야, 합성곱 신경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추가 자료를 클래스 보드에 잔뜩 넣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네요. 그럼 궁금증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라면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죠. 한국어와 영어의 자연어 처리 방법에 있어서 한국어가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자연어 처리를 표현하는 알고리즘 용어들이 이렇게 많다. 지난 시간에 이 친구들이 자료조사하면서 분명히 한 번씩 다 본 거다. 이 중에서
특히 호기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를 픽해서 우리 자료조사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 모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해가지고 자료 정리하고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발표한 거 내용 들으면서 정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 다 끝나고 나면은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윤곽을 잡았으니까 퀴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내놓은 상황이고요. 요거는 그때그때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 3문항만 지금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시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친구들 발표나 이런 것들 조정을 하기 위한 학급 클래스보드 여기에서 도구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3차 시 가겠습니다. 2차 시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다면 3차 시에서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기법들 중에서 토큰화를 시작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토큰화를 하고 난 다음에 횟수를 카운트해서 워드 클라우드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어 분석 조금 더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시작 지점이니까 토큰화부터 합니다. 그럼 이제 토큰화에서는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환기시켜주면서 정리를 해줘요. 자연어 처리에 단어 인베딩이라는 게 있고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큰화가 문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토큰화 실습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토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구글 콜앱을 써야 돼요. 구글 콜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러닝을 써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랑 같이 연동해서 쓰면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제시한 거거든요. 요 과제를 제시한 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요 내용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 하려면은 요런 모듈들, 라이브러리들 필요해 라면서 공통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애들이 또 워드를 막 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애들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이러닝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이랑 같이 했을 때 좋은 점은요, 아이들 실습 상황을 모두 다 모니터링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은 어머, 이 친구는 여기 오류가 났네, 우리 오류 난 거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면서 같이 요 화면을 캡처해서 통합학습창의 화이트보드로 오류 상황을 정정해주는 그런 수업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작업이 다 끝났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요 화이트보드에다 화면을 캡처해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요렇게까지 해서 토큰화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영어랑 한글이 차이가 분명히 있네. 그럼 요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대로 써먹지 못하니 다음 단계가 한 단계 더 필요할 거야. 횟수, 빈도를 체크하는 바이그램이라는 녀석을 또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실습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차시로는 조금 전에 토큰화 시킨 거를 빈도수를 통해서 빈도가 많은 녀석은 글자가 크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녀석은 글자가 작게 나오게 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연어 처리를 마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재미나고 신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이러닝을 쓰시면은 정말 수업의 질이 좋아집니다. 선생님들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